여야 대선 후보들이 불교 문화유산 공약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불교계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 편향을 없앨 인물이 누군지가 불자들의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불교 문화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는 전기사업법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에게 한반도 불교 전래 시기를 300년 앞당길 가야 불교 역사 정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숨진 건설 노동자 6명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가 지역 불교계 주관으로 봉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온라인 중계와 소규모 대면을 병행한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새 학위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20대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불교 문화유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표심 잡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유권자 표심에서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 편향을 없앨 인물이 누군지가 불자들의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박원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바쁜 유세 일정 속에서도 사찰을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봉원사를 찾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성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후보 진영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전국의 사찰을 찾아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계 공약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거가 끝나는 대로 공식 협의체를 꾸려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다른 선거 때와 달리 구체적이고도 그동안 교계가 요구하던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계와 정치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계는 지난 1월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성묘대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선제적 방역 지침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집단 감염도 일으키지 않으며 방역에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불교계에 돌아온 것은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습니다. 정치가 특정 종교에 편향될 때 벌어지는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대가는 나라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반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일에 져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BBS 뉴스 박원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통 불교문화 전승 보존 정책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수적인 전기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과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문화재 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항온, 항습 방제 등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 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전통사찰법 일부 개정안에는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 감면을 명시해 현행법상 경비보조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통 불교문화 정책 공약은 국가가 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단순히 명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총무원사를 방문한 최 후보자에게 종로에는 왕궁들이 많이 있고 사찰도 상당히 있다며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불교 전래 시기를 300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가야 불교가 역사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가 1700년이란 건 중국을 통해 고구려에 전래된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가야에 불교가 들어온 건 기원전 40년에서 50년 사이로 300년 가까이 불기가 올라가야 한다며 가야 불교를 정립해 한국 불교 역사가 2000년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최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이상과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접점을 찾아 잘해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최재형 후보자는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면 국가적으로 가야 불교 정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0교구 본사 경북 영천 은혜사 차기 주지에 덕조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은혜사는 어제 경내 육하원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의 단독 입후보한 덕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1983년 해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덕조 스님은 15,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호계원 초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약천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동국 일타 노선 그 정신을 저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말사 문도문중 제적 말사주의 스님들 제가 잘 소통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함께 걸어가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은혜사 주지 후보로 덕조 스님과 함께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과 운부암 선원장 불산 스님이 등록했지만 두 스님은 문중화합과 교구 안정을 위해 사퇴했습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불교계 자비 나눔의 온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이웃돕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기탁했고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스님은 대원상 수상상금 전액을 쾌척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이웃돕기 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통해 모연된 4천만 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모두 4차례의 송년 특집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국내의 각종 구호복지 사업이 방송되자 전국 각지에서 기금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선재 BBS 사장이 기금 모연에 있어 종단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언급하자 이를 더욱 깊이 있게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려울 때 늘 고비고비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국에도 쓸 일이 많으실 텐데. 불자 청취자들은 이번 자비 나눔 기금으로
코로나로 문을 닫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전달했던 짜장 도시락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다시 전달되고 좋아하죠, 그럼. 기분 좋죠. 밥도 못 해 먹어요, 솔직히 해서. 너무너무 고맙죠. 지난 2009년부터 전국의 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했던 선제의 선물에 보탬이 되길 원했습니다. 소아암 환우를 돕고 재능 발굴의 기회를 선사하는 위시박스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 불자들은 기꺼이 보시에 동참했습니다. 종교 방송사 중에서도 이 보시 문화는 불교 방송 언론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역시 불교계 언론을 듣는 그 불자님들이 그 보시 응덕을 쌓는데 더 아주 그 좋은 품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경기도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도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이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며 제정한 제18회 대원상 시상식에서 받은 특별상 상금을 아프리카 인재 양성을 위해 쾌척하면서 자비 나눔의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대원상 수상을 하면서 상금 받은 것을 그런 어려운 것에 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기부하게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이 작은 정성을 주위 소외된 곳에 나눠줌으로 인해서 나눔 보시 정신이 계속 확장이 되어서 역대급 코로나에 늦겨울 찬바람도 거세지만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한 불교계 온정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기부 봉사단체인 동반자의 방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는 나눔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태희 단장은 동반자의 방 회원인 류지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기부유 캠페인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영어로 기부와 한자음 유를 합친 기부유 캠페인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에너지 나눔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 캠페인을 통해 달동네와 쪽방촌 거주민 등 108가구에 연탄과 난방유 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는 한 포교사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이근표 포교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근표 포교사는 그동안 선방 대중공양 등에 힘써오다가 코로나로 취소된 군포교 기금 등을 모아 종단불사의 뜻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크든 작든 재물을 보시하는 건 쉽지 않다며 이근표 포교사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동참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건설 노동자 6명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가 불교계 주관으로 봉행됐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과 시민을 위로하며 참사의 고통을 함께한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한파 속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외로운 영혼을 애도하는 춤사위가 시작되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망자의 원혼을 달랩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갖가지 과일을 올린 제단이 마련됐습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6명의 건설 노동자들. 조문객들은 향을 사르고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천도제에는 지역 스님과 불자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참 아파트 신축 공사의 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이렇게 희생당하신 우리 영가님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도를. 전도제에 동참한 시민들도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 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충격적인 사고. 광주 불교계는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광주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온라인 중계와 소규모 대면을 병행한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새 학위복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코끼리상 앞, 새로 바뀐 학위복을 입고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학부 4년간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허락됐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성인이 된 느낌? 교정 곳곳에 졸업을 축하하는 포토존이 설치됐지만 약식으로 졸업식이 진행되는 등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남기고 싶은 건 사진. 타국에서 어렵게 공부를 마친 만큼 잠시나마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봅니다. 한국에서 온 지 좀 오래되니까 좀 고생하는 시간도 있고 근데 다양하게 교수님도 있고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온 학교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계속 배움을 이어가고 싶다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 관련된 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취업을 하게 된 한 학생은 동국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에 들어오게 되는 많은 신입생분들께 지금 그래도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다 열심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 학위 수여식에선 학사 2,146명, 석사 664명, 박사 104명 등 총 2,915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동국대는 코로나19로 캠퍼스를 누비지도 또 졸업식까지 생략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교정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전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치유와 자비 그리고 존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인류 큰 별이 될 것을 믿어보실지 않습니다. 본관 강당에 졸업생 대표만 참석해 최소 규모로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도전과 실패, 다시 도전과 성공을 반복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 지성으로 120주년을 넘어 그 후로도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탑5 이내에 들게 하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위 수여식 풍경. 예전과 같은 성대하고 요란한 졸업식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지만 새 출발의 설레임과 함께 앞날에 대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여전했습니다. BBS 뉴스 정현석입니다.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원 전통사경반이 제주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전통사경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경 전시는 전통사경반 21명이 1년 동안 수행으로 일군 사경 40여 점과 지도교수 관우 스님의 작품 2점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관음사 불교대학 학장 허운 스님은 사경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불에 이를 수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경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원 전통사경반은 직접 먹을 갈아서 붓으로 쓰는 전통사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지난해 처음 개최했던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연중 행사로 정례화하고 참가 분야와 대상 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화엄사는 2022 홍매화, 들매화 프로 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의 취하다를 오는 3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진 콘테스트를 연중 행사로 정례화하고 휴대폰 사진 외에 전문 사진작가 콘테스트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프로 사진작가들의 경우 DSLR, DSLT 사진을 화엄사 홈페이지 접수창에 업로드하면 되고 휴대폰 카메라 사진은 화엄사 홈페이지 사진 접수창을 통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전문 프로 사진작가 당선자들까지 상을 확대해 프로 전문 사진 부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포교원장상, 교육원장상과 교구장 스님상을 각각 1명씩 선출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부상, 템플스테이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20대 대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이른바 불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또 불교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유산 관련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률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불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각 후보 진영도 단순히 표를 얻는다는 일시적 계산을 넘어 대선 과정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전환점이란 인식 속에서 불자들의 표심에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